어서 오세요. 품격 있는 어른들의 소통 공간, 마음라이프 FM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제자 자로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제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저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그 사람이 저를 나쁘게 볼까 두렵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로야, 물이 넘치면 그릇이 깨지고 말이 지나치면 관계가 상한다. 진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너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젯밤 잠 못 이루셨습니까? 자식의 전화, 친구의 부탁, 며느리의 한마디. 안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켜버린 그 순간. 저는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우리는 평생 배웠습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존중이 아니라 만만함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도어 매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현관 발판 신세. 그런데 세상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절하는데 오히려 더 존경받습니다. 그들의 비밀, 쿠션 화법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8가지 중 3가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독약, 5가지는 거절해도 사랑받는 마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소통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약 없는 희망은 절망보다 차갑습니다. 72세 김영숙 씨. 그녀는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흘 전 40년 지기 친구방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한데 딸의 전세금이 급해서 500만 원만. 다음 달이면 퇴직금 나오니까 바로 갚을게. 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 병원비입니다. 자식들 도와주느라 이미 노후 자금은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40년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결혼식, 출산, 모든 순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안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40년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글쎄, 나도 지금 당장은 좀. 남편 병원비도 있고 남편이랑 상의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상황 좀 보고 내가 연락할게. 며칠만 기다려줘. 전화를 끊고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넘겼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박 여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가 나야. 어떻게 됐어? 김 씨는 또다시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아직 남편이랑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박 여사의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그때마다 김 씨는 새로운 핑계를 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새벽, 김 씨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남편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전화 저편 3초간의 침묵. 그리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그랬어. 나보고 일주일이나 기다리게 하고. 알아? 너 때문에 다른 곳도 다 놓쳤어. 영수가. 이게 40년 친구한테 할 짓이야?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내가 이해라도 했지.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40년 우정은 일주일의 애매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새벽이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댄 길버트 교수는 희망 편향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애매한 답변을 들은 사람의 87%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상황 보고 연락할게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를 포기하고 기다립니다. 매일 전화를 붙들고 연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결국 거절당했을 때 그들이 느낀 배신감은 즉시 거절당한 경우보다 3.2배나 높았습니다. 길버트 교수는 이것을 잔인한 친절 크루얼 카인드너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명확한 거절을 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김영숙 씨는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세 가지 독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시간의 절도. 박 여사에게 일주일은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딸의 전세금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볼 시간, 다른 친척들에게 부탁할 기회, 그 모든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둘째, 신뢰의 파괴. 박 여사는 상황 보고 연락할게라는 말을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들은 말은 안 된다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셋째, 이중의 상처. 박 여사는 2번 상처받았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실로 1번,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는 배신감으로 2번.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 순자는 23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신의가 있고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 할 수 있으면 그렇다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다 한다. 애매한 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덕이다. 진정한 배려는 명확한 답변입니다. 만약 거절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거절하십시오. 오늘 거절하면 상대방은 내일부터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노는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애매한 글쎄는 상처를 2배로 만듭니다. 두 번째,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마음만은 가득 채워주세요. 69세 이정혜 씨. 그녀는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연금, 그리고 평생 모아온 예금 3천만 원. 이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아라. 무슨 일 있니? 아들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집 대출이 3개월 밀렸고. 어머니, 전세금 3천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요양원에 가야 할 날이 오면 그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돈을 다 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전에 이 씨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응, 어떡하지? 엄마도 돈이 별로 없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힘든 이야기를 나에게 가장 먼저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엄마가 알아. 40이 넘은 아들이 엄마한테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데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내 상황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 3천만 원은 엄마의 전 재산이야. 엄마가 아프거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 쓰려고 아껴둔 돈이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일단 200만 원은 지금 당장 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탤게. 6개월이면 180만 원이니까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대신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전문 재정 상담을 같이 받아보자. 엄마가 같이 가줄게.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잖아.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사실 3천만 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네요. 그날 이후 아들과 이 씨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칼 로저스 교수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정과 거절 방식으로 거절받은 사람의 80%는 존중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부탁의 내용이 거절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을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당신의 부탁은 거절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소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너를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체로 인정할 때 일어난다. 나는 너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지만 너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 이정혜 씨가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돈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나에게 해줘서 고마워. 이 한 문장이 기적을 만듭니다. 상대는 내가 거절당해도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기억하세요. 부탁을 거절하는 것과 사람을 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말로 밀지 마십시오. 75세 박철수 씨. 그는 평생을 바르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했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퇴직 후 10년 그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20년 지기 후배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저 아들 학원비가 3개월 밀렸습니다. 300만 원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최 씨가 돈 부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 200만 원, 작년 150만 원. 그때마다 다음 달이라며 미뤘고 아직까지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최군, 자네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나? 매번 돈 문제야? 자네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 담배, 술 좀 끊고 골프 좀 그만 치면 돈 모을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자네가 돈 관리를 못하는 거야. 이번에도 도와주면 또 어떻게 돼? 내가 은행이야? 전화 저편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선배님께 이렇게까지 들을 짓을 했습니까? 제 사정도 모르시면서. 아내가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3기입니다. 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갑니다. 제가 담배나 피우고 골프나 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빌린 돈 못 갚은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매일 밤 그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아내 병원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님, 그냥 안 된다고만 하시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공통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 최 씨의 아내는 정말 암 3기로 6개월째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20년 우정은 그날 끝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던닝 교수는 도덕적 자기고양 편향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실험에서 성공한 사람 역할을 맡은 참가자의 76%는 거절하면서 상대방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계획성이 없어서,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하지만 받는 사람의 92%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던닝 교수는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낄 때 상대를 교육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교육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고는 도움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오만이다. 60대 이후의 부탁은 생존의 문제이며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거절해야 한다면 조용히 거절하십시오. 상대방의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 다만 나도 지금 형편상 도와주기 어려워. 미안하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우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세운 차가운 울타리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66세 정명숙 씨. 그녀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김 여사가 있었습니다. 대학 동창. 같은 동네에 살며 자식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하지만 5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50만 원, 3개월 후 100만 원, 1년 후 200만 원, 2년 후 300만 원. 정명숙 씨는 김 여사에게 총 6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여사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이번엔 진짜 큰일 났어. 손주 돌잔치인데 돈이 모자라. 500만 원만. 정말 이번엔 꼭 갚을게. 정 씨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또야? 또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40년 친구입니다. 단칼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 씨는 원칙 제시 화법을 떠올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언니, 나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언니, 나 언니 정말 소중해. 40년 넘게 함께 웃고 울었잖아. 김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언니 기억나? 내가 5년 전에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우정이 깨진 적 있지? 그때 내가 정말 많이 아팠어.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 정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야. 나는 언니를 잃고 싶지 않아. 정말이야.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는 거야. 언니가 내 친구가 아니어서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니가 내게 너무 소중해서 안 빌려주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명수가. 사실 나도 알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 미안해. 그래도 네 마음은 알겠어. 놀랍게도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 스탠퍼드 대학교의 리 로스 교수는 귀인 이론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 원칙 때문에 거절당한 사람의 79%는 덜 상처받았고 68%는 3개월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왜일까요? 거절의 원인이 자신의 결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칙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원칙 없는 친절은 약함이고 친절 없는 원칙은 냉혹함이다. 진정한 지혜는 원칙과 친절을 함께 지니는 것이다.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들어 보세요. 자네를 정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려고 해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이 둘 다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전부를 줄 순 없어도 진심한 조각은 건네는 용기입니다. 67세 조순희 씨. 그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손주를 못 보게 되면 어쩌지? 그래서 조 씨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달부터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평일에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조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매일 10시간씩? 5살, 3살 두 아이를? 솔직히 하루 이틀도 힘든데 매일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조 씨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봐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네가 직장 다니는 거 어머니는 정말 응원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는 거 정말 멋진 일이야.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매일 10시간씩은 어머니 체력이 안 돼. 어머니가 올해 67이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아파. 매일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 며느리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조 씨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월요일과 수요일은 어머니가 봐줄게. 이틀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어린이집을 알아보자.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 좋은 곳 알아. 그리고 매일 저녁 식사는 어머니가 준비해서 가져다 줄게. 네가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밥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이러면 어떨까?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매일 부탁드리는 것도 송구스러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며느리는 조 씨의 배려에 감동했고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MIT의 로저 피셔 교수는 부분 수용 전략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 일부를 수용하고 대안을 제시한 경우가 장기적으로 신뢰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완전한 거절은 상대를 좌절시키고 완전한 수용은 자신을 파괴합니다. 부분적 수용과 현실적 대안은 둘 다 살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은 두 극단 사이의 중간에 있다. 현명한 도움은 무조건적 희생과 냉정한 거절 사이에 있다. 그건 어렵지만 대신 이건 어떨까? 이 한 문장이 노 속의 예스를 담는 마법입니다. 6번째, 나도 죽겠다는 말은 너만 힘드냐는 비수가 됩니다. 71세 한복순 씨.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복순아, 미안한데 3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한 씨는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지금 정말 죽겠어. 무릎도 아프고 병원비만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남편 약값도 있고 돈도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친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이한테 전화했는데 아프다, 돈 없다, 늙었다. 핑계가 너무 많더라. 그냥 안 된다고 하지. 왜 저렇게 불쌍한 척을 해? 솔직히 복순이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잖아. 기분 나빠 죽겠어. 한 달 후 친구 모임. 한복순 씨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UCLA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 연구에 따르면 거절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장황하게 설명한 사람의 78%는 거짓말, 핑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일까요? 부탁하는 사람도 이미 어려워서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어라는 말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 경쟁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진실이 가려지고 변명이 많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만 하라.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겠어. 왜요? 라고 물으면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돼. 미안해. 거절할 때 필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명확함과 존중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을 방패로 쓰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됩니다. 7번째, 100마디 변명보다 말없이 잡아준 손의 온기는 따뜻합니다. 73세 김태호 씨는 친구의 투자 부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초간 침묵했고 친구의 어깨를 잡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미안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UCLA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7-38-55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 음성은 38%, 신체 언어는 55%의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초 침묵과 눈맞춤과 신체 접촉을 함께 사용한 경우
77%가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거절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눈빛, 침묵, 손길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8번째, 가볍게 답하기엔 부탁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에 신중함을 더해야 합니다. 70세 윤미자 씨는 조카가 오늘 안에 200만 원을 부탁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야, 중요한 결정은 신중하게 하려고 해. 하루만 기다려줄 수 있어? 24시간 후 그녀는 냉정하게 판단하여 조건을 달아 빌려주기로 했고 조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러너 교수는 즉시 답변한 사람의 68%가 후회했지만 24시간 여유를 가진 사람은 19%만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결정할 때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지만 시간을 두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법은 시간이다. 하루만 기다리면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이성의 등불이 켜진다. 급한 부탁일수록 천천히 결정하세요. 하루만 시간을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8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금지 3가지는 희망 고문형 상황 보고 연락할게 대신 명확하게 지금 답하세요. 훈계형 자네는 왜 그렇게 사나? 대신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거절하세요. 핑계형 나도 지금 죽겠어. 라고 하지 마세요. 불행 자랑은 역효과입니다. 쿠션 화법 5가지는 인정과 감사 힘든 이야기를 나에게 해줘서 고마워. 원칙 제시 자네를 잃고 싶지 않아서 세운 내 원칙이 있어. 대안 제시 그건 어렵지만 대신 이건 어떨까? 비언어적 표현 3초 침묵과 눈맞춤과 손잡기. 시간 유보 내일 말해줘도 될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현명한 사람이 되세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 하지 마세요. 대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당신은 거절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돈, 에너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당당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라이프 FM이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